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쉽죠? 아쉬운 건 여기서 이제 꺾인 다음에 바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밑으로 간다는 건 이제 이 지지 구간을 어쨌든 계속 두드린다는 건 아래로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추세도 무너졌고, 그럼 딱 이거예요. 추세를 무너졌고 리테스트하고 아래로 떨어진다 이러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맞고, 그럼 이제 이런 구간들 10만 6천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이제 갔다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을 좀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기서 확실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일종의 다이버전스 형태로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더 어쨌든 얘가 이렇게 역배열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들에 왔기 때문에 얘가 이 단기 반등에 그치고 이렇게 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단기간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좋을 것 같은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이런 구간들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 라인에서 만약에 주봉이 몸통이 요 위로 마감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고 올라가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마저 깨진다면 좀 쉽지 않겠죠. 근데 그 몸통 기준이니까, 이 몸통이에요, 몸통. 그러면 꼬리는 얼마든지 요 밑으로 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보면 10만 6천인데 이런 구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당분간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업비트를 보더라도 갑자기 이제 알트들이 쑥쑥쑥쑥, 그렇죠? 이렇게 눌림을 겪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장세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관점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번에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근데 뭐 MVRV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튀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2023년부터 이어지는 2025년 사이클, 그러니까 ETF 이후에 생기는 사이클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때 이전의 사이클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일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죠. 이게 원가 기준인데, 항상 이 비트코인은 이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살짝 깼더라도 어쨌든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어쨌든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한 달? 아니면 짧게 보면 한 2, 3주의 가격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얘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완전 빠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커질 때는 얘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변동폭이 좁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좀 좁혀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얘가 요 아래까지 왔다는 거는 이 지점이 왔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쭉 튀어오르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게 튀어오를 때마다 보통 위로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지점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가 마냥 그런 것들만 믿고 하기에는 이 너무 지금 차트가 위험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딱 차트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겠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구간은 맞다.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멤버십에서도 계속 보면 여기다가 좀 맨날 이제 조심해야 된다,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알트들 뭐 물론 이렇게 2차 타겟을 가고 라그랑주 같은 것도 잘 가고 했지만, 그래도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저는 계속 드렸어요. 근데 뭐 그 순간순간에는 물론 되게 답답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구조로 가고 있고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트는 떨어지는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건 알트가 좀
많이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알트가 어쨌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이동평균선들이 다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주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더 간다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면, 그럼 뭐 60%대까지 여기 간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겠어요. 근데 그 고통 받을 때 내가 물려있고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면 막 전액 매도를 한다거나 코인 지겨워서 못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다 팔면 갑자기 쭉 빠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사실 그게 우리가 2021년에도 그랬어요. 2021년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엄청난 알트장이 오기 전에 결국 이렇게 피를 말리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선행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알트장이 올 때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본다면 어쨌든 지금 이 과정들이 뭐 마냥 좋은 건 아니겠으나 그만큼 개미를 털어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뚫기 어려운 곳을 한 번에 뚫었고, 그 다음 리테스트를 했고 올라갔고, 뭐 여기를 지켜서 올라가면 베스트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여기를 이렇게 2번 정도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M2,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상관관계, 그리고 골드, 그러니까 금과 M2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골드는 조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M2랑 상관관계도 확실히 좀 더 늦고 한데, 물론 얘가 어쨌든 이렇게 멈춰져 있지만 그 기간 동안 M2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관관계가 어쨌든 좀 늦게 발현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넘기게 되면 여기서 개미 안 털리고 리스크 관리 잘해가지고 조금만 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혹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미래에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한 상태에서 좀 더 좋은 포지션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힘내시고, 우리가 어쨌든 리스크 관리 계속 해왔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등 큰 코인들도 매집을 했고, 알트도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천천히 매집을 하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뭐 연말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올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주요 분기점이 도달을 했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은데요, 회복하면 반등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방 지지선이 10만 5천, 제가 아까 10만 6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뭐 9만 달러까지도 우려가 있다,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상장사들이 비트코인도 매수하고 이더도 매수하고 솔라나도 매수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완전히 시장이 끝난다기보다는 이들의 뭔가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 기존에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 고인물들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다 매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우리가 그냥 코스피 같은 것만 봐도 국장 망했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다가 그 기간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사실 우리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이면 거의 진짜 2년 반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 갔던 시간들이 끝나고 힘을 딱 모으고 나니까 지금 그냥 자리를 안 주면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코인도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시기가 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이 시작하는 지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갈 거야라고 마냥 믿고 거기에 대한 100%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우리는 반대의 움직임, 정말 더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으로 개미 털린 다음에 V자 반등 때 손가락만 빨고 있을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 때처럼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관리는 정말 필수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이렇게 브리핑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 브리핑방 운영하면서 특정 코인에 대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유튜브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를 보시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물방이 또 있는데 이 엄청난 움직임 속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타겟을 가고 여기도 타겟을 가고 타겟을 가고 또 타겟을 가고 또 타겟을 가고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거의 뭐 9월 한 달 동안 진짜 손절이 안 났는데요. 이거 뭐 운이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물하는데 되게 지금 애로사항이 많고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방에 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멤버십과는 별도의 방이고요. 이 선물방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